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로도 동물식 과다 섭취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무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몸을 돌보고 추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고 마음의 행복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건강한 인생을 보내야 참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거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라는 건강보고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내 몸속 100명의 의사,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날마다 업로드되는 건강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늘 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왼쪽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 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 시청과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오늘은 병 없이 장수하는 건강법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가지 건강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올바른 식사입니다. 곡물류 50%에 채소, 과일 35%, 동물식 15%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인데 식사 전후 2시간 내에는 마시지 않고 이후에는 많이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배설이고 네 번째는 올바른 호흡법, 다섯째는 적당한 운동,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휴식이고 수면입니다. 일곱 번째는 웃음과 행복감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속의 5가지 흐름을 좋게 해야만 합니다. 혈액과 림프, 위장, 오줌, 호흡, 기의 흐름 등이 원활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엔자임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신선한 것을 먹으면 맛있다라고 느끼는데 그 식품 속에 분해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으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생선 등 신선한 식품일수록 엔자임이 많고 열을 가하거나 산화가 진행될수록 효소가 줄어듭니다. 단 곡물류 등은 가열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먹는 것을 3가지로 분류하면 일단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 곡물, 채소, 과일, 해조류 등은 엔자임이 풍부합니다. 둘째,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것, 소, 돼지, 닭, 생선, 오징어 등 엔자임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정제염, 정제설탕, 식품 첨가물, 인공감미료 등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죽은 식품입니다. 다섯 번째, 곡물과 부곡물, 납작벌이나 조, 수수, 메일, 율무 등 작곡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은 거의 섭취 가능하고 특히 곡물 중 현미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대부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과일만큼 엔자임이 가득한 식품은 없습니다. 효소가 풍부한 과일, 키위나 딸기, 파인애플, 바나나, 파파야 등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식품으로 30분 만에 위에서 장에 도착하므로 음식 먹기 전 30-40분 전에 간식으로 먹으면 좋으나 식후에 먹으면 음식물과 혼합되어 2시간 내지 4시간 후에 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농축환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축환원 타입의 주스에는 효소가 전혀 없으므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졸이는 과정에서 분해 효소와 비타민은 완전 소멸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8번째, 전체식이 좋은 이유. 껍질 부분에 황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고 기타 영양소가 풍부하고 햇빛에 말린 건조된 생선은 산화된 식품으로 좋습니다. 멸치처럼 내장, 뼈까지 전부 먹는 식품은 제외입니다. 9번째는 좋은 소금 섭취입니다. 정제된 식염은 고혈압을 유발하지만 천일염은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요오드 등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80여 가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먹도록 하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천일염을 고온에 구운 죽용을 먹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매일 싱겁게 먹으라고 하는 근거는 서양의학을 배웠기 때문이고, 서양의학에서의 소금은 99% 염화나트륨인 암염이나 정제염입니다. 이 암염이나 정제염은 나쁜 것입니다. 좋은 소금은 건강을 지키는 척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암, 당뇨 환자를 비롯한 거의 환자의 대부분 혈액 속 염도는 정상인의 0.9%에 미달하는 0.2에서 0.5%에 불과한데도 의사들은 이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실제는 천일염으로 고혈압을 치료하는 시대임에도 무조건 싱겁게를 외치고 있습니다. 10번째,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산화로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데, 이 수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든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완전한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일부 빵, 과자, 샐러드 드레싱에도 트랜스 지방산이 함유되며, 트랜스 지방산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저하하며 뇌의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1번째는 백설탕을 자제해야 합니다. 백설탕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체내의 칼슘과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를 중화하기 위해 체내의 미네랄 성분과 칼슘이 소모됩니다. 흑설탕은 약알칼리 식품으로 약알칼리 성분인 우리 몸에서 백설탕보다는 좋습니다. 흰 백색 식품입니다. 정제소금, 정제설탕, 정박곡물은 생명을 잃은 식품으로 발효식품 중 된장, 간장, 식초, 나또 등 원재료가 식물인 발효식품은 몸에 좋으나 요구르트나 치즈는 원재료가 동물식으로 좋지 않습니다.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황색 설탕은 색소를 입힌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혹되어 비싼 값으로 병을 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번째, 마가린, 우유, 요구르트의 대체 식품으로는 마가린 대신에 꿀이나 메이플 시럽, 땅콩버터를 먹고 우유 대신에 두유를, 요구르트 대신에 김치나 두부 요구르트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를 과다 섭취하면 아토피성 피부염을 비롯하여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14번째, 동물식을 섭취할 때의 비결입니다. 하루 전체 식사량의 15%는 동물식으로 하되 되도록 육류보다는 어패류를 섭취하고 85%는 곡물, 채소, 과일, 해조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치, 연어 등 붉은색 생선은 단백질과 철분이 충분하나 쉽게 산화되므로 신선할 때 먹어야 합니다. 오징어, 게, 문어, 새우, 조개에 함유된 타우린은 아미노산으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므로 잘게 썰어서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먹기 좋게 잘게 자른 고기는 포장 용기에 담을 때 첨가물을 뿌려서 색깔을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하므로 참고하여 먹어야 할 것입니다. 15번째,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건강의 척도입니다.
건강한 위는 식후 3시에서 4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되고, 위가 공복인데도 공복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위장이 약해져 있고 효소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위장의 부담도 줄이고 소화 흡수가 좋아져 영양소까지 흡수가 됩니다. 저녁은 최소한 잠자기 3시간 정도 전에 끝내는 것이 좋고, 위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위산의 역류가 일어나 폐렴이나 무호흡 증후군을 가져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16번째, 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에 익숙해지면 원래의 미각은 파괴되므로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엔자임 요법에 의한 기초한 식사법을 지속하면 원래의 미각적 엔자임을 맛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7번째, 저체온인 사람이 암에 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엔자임이 활성화되는 온도는 37도에서 40도로 평균 체온이 낮다는 것은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므로 저체온을 개선하는 방법은 올바른 식사, 충분한 휴식, 수면, 적당한 운동을 하고 되도록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고 따뜻한 요리나 음료를 섭취하여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유발 인자의 35도의 체온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18번째,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안정됐을 때 활발해지는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그 지배하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해 항병력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입으로 하는 호흡은 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호흡은 반드시 코로 해야 할 것이며, 입으로 하는 호흡은 면역 기능을 파괴하고 많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코호흡의 장점은 제진작용과 미생물 등 해로운 병균의 50 내지 80%를 제거하여 공기가 비강을 통과하는 동안 적절한 가습과 온도 조절이 이루어져 폐 등 기관이 건조되는 것과 바이러스 등의 번식을 예방해 줍니다. 19번째, 운동은 밤보다 낮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대량의 활성산소와 젖산을 발생시켜 효소를 소모하므로 몸에 좋지 않고, 적당한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켜 효소를 더욱 활성화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적당한 운동이란 스트레칭, 산책 즉 걷기나 팔, 다리 굽혀 펴기 등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되는 밤에 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저녁이나 밤에 하는 운동은 스트레칭 정도로 끝내고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운동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20번째, 점심시간 후 약간의 낮잠이 몸에는 좋습니다. 체내 분해 효소는 수면과 휴식을 취할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며칠째 수면이 부족할 경우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효소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피곤할 때나 졸릴 때는 5분이든 10분이든 몸을 쉬게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21번째,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기뻐하도록 행복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효소를 활성화하므로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을 먹고 맛있다고 느껴지는 물을 마시며 기분을 좋게 배설하고 기분이 좋게 운동하고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항상 행복감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 건강의 우선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병 없이 장수하는 건강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유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라이센스의 소금자 눈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 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TV였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